자, 안녕. 영우쌤이야. 1단원이랑 4단원 들어가지, 그지? 4단원이 학생들 좀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갑자기 또 4단원을 또 촬영하게 됐는데 제막메가가 나왔거든, 지금? 근데 제막메가 같은 경우는 너희 생각해 볼래? 잘 봐라. 이거는 그 출제하는 사람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막메가 같은 경우는 중딩 때 있지. 배웠지? 이건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막내가는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 말은 난이도를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할 거야. 학교쌤은. 인정? 그러면 그럴 때 이 단원의 목표를 잘 봐야 되거든. 난이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일단 베이스가 되는 목표를 잘 봐야 돼요. 이 단원의 목표. 이 단원의 목표는 고전의 흐름이야. 고전의 흐름이야. 그리고 향가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시조화의 연계성이죠. 이거거든. 그러면 중딩 때 또는 고1 때 이거랑 고2 뭔가 이것과의 차이점이 뭔가 좀 되려면 난이도를 어떻게든 좀 올려야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올릴까를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 뭐겠냐? 일단 난이도 올리는 거 이거 꼭 보셔야 돼. 이게 학습 방향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학습을 할 때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좀 잘 잡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제막매가 들어갈 때 이 흐름 있죠. 흐름, 향가에 대한 특징.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학교쌤이 만약에 프린트를 줬어. 이건 무조건 암기예요. 암기. 100% 암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학교, 내가 알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수행평가 자료로도 이렇게 나와요. 학교쌤이 그 고대 가요부터 해가지고 향가, 그다음에 고려 가요,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뭐냐 경기체가, 그다음에 시조, 가사 쭉쭉쭉쭉 흐름이 들어가 있거든. 장르별 특징 꼭 잘 봐놔라. 이거 암기다. 100% 나옵니다. 여기 있죠. 그 암기를 하실 때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일단은 그 뭐 당연히 특징적인 것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건 누구나 알 거란 말이야. 근데 뒤통수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기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향가 같은 경우의 시기는요. 삼국 시기에 삼국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고려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삼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건데 고려 말까지다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정보를 통해서 난이도를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조 같은 경우도요. 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시조 같은 경우는 고려 말입니다. 말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인데? 현대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시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겠죠. 현대까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고려 가요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예. 근데 쌤 생각에는 외부 지문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죽음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 사별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요? 한다면 그 무자 있죠. 무자. 쌤 무자가 뭔데요? 무료 자료실의 준말. 무자. 무료 자료실에 가가지고요. 사별 또는 죽음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파일이 하나 딱 나올 겁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별가. 꼭 봐야 돼. 하관. 전부 다 죽음이다. 하관. 이건 진짜 중요한 거. 또 산문의 기대요. 산문의 기대요. 이 세 가지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형제 또는 그 누이에 대한 죽음이 이거는 거의 뭐 제막매가랑 똑같습니다. 예, 단지 종교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극복 의지 이건 다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뭐 이것저것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또 뭐 등등 있습니다. 유리창 이거는 자식 죽음이거든요. 그다음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필수적인 거는 이거고.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죽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황적인 거죠. 맞죠? 그래서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 뭐 1, 2, 3, 4, 5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상황과 관련되는 거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몇 구절 몇 구절 몇 구절 해가지고 죽음과 관련되는 거 정답 몇 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 말고요. 보기 박스에 해가지고 작품이 뭔가 나와 있을 때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뭔데요? 표현법 당연히 내죠. 두 번째 상황 또 정서 또 태도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기 박스 형태로 했을 때의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 이런 관점이죠. 정서적인 것은요 당연히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너무나 그냥 이런 게 당연한 걸 겁니다. 뭐 죽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갈라지느냐? 어디서 갈라지냐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즉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슬픔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돼요. 슬픔까지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체념적인 거, 이 정도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러 또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태도가 나오는데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극복 의지, 뭔가 초극 의지. 그게 바로 뭔데요? 뭔가 재회에 대한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로 끝나는 거잖아요. 플러스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나눠지는 거예요. 뭐 이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 막매가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극복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느냐 아니면 종교성이 없느냐 이런 관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지문 나왔을 때는요. 이게 깔릴 수밖에 없는 생뚱맞지 안 깝니다. 일단은 사별이라 관련해는 이걸 깔고요. 그것에 대한 정서까지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이 관점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 거죠. 뭔지 알겠죠?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내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거 일단은 선택지화 시킬 수 있는 유형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도 제 수업도요. 향가에 대한 특징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막미가와 관련되는 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외부 지문 제가 금방 언급했었던 그러한 작품들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넣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거는 필수적인 문제 몇 문제만 이제 골라가지고 맛보기만 내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거지. 너무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향가와 관련성이 있는 거, 향가에 대한 특징 일단 적어봅시다. 향가입니다. 향가에 대한 특징. 이건 1학년 때 일단은 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적어볼게. 1번. 중요한 거. 일단 시기를 적어봅시다. 시기적인 것은 삼국시대. 시대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고려 말까지입니다. 아니 고려 초죠. 고려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초야. 시조는 뭔데? 참고. 시조는 언제야? 고려 말입니다. 말. 한 글자 차이가 정답을 가르는 거예요. 고려 말부터 해서 언제까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맞겠지? 맞지?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요 향가가 시조한테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나왔을 때 바로 설명드립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마지막 낙구의 감탄사가 어디에? 시조라고 하는 종장 첫구의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 마지막 줄의 첫구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 그럼 이것에 대한 이그젬플, 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런 스타일의 작품이 나왔을 때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시조가 뭐 감탄사가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는 아니라고. 알겠지? 어즈버, 두어라, 아해야. 요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감탄사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셨으면 학습 활동에 있는 것도 뭘로 시작해? 어즈버 이렇게 시작하잖아. 왜? 이걸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걸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시를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면 학교에서는 뒤통수 또 날릴 수 있다고. 어떻게? 이게 아닌 걸로. 그럼 그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 출제자의 관점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잘 풀립니다. 동그라미 2번. 2번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시조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빨간색으로 쓴 것은 이제 향가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내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은 단연시입니다. 단연이 뭔데요? 연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즉 뭐가 아닌데 분연이 아니에요. 분연이 아니에요. 연 구분 자체가 아니잖아요. 연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분절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 단연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내용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뭔가 세 부분이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요거는 형식적인 것 자체가 세 부분인 거죠.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시조고요. 빨간색은 향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겠지. 이까지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백에 이렇게 좀 적어놔봐. 뭐냐면 향가 같은 경우는요. 참고예요. 참고. 참고도 좀 중요한 참고입니다. 요걸로 적자. 참고. 향가는 무조건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연은 연 개념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음보 개념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음보라는 이 시대 때는 음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삼음보라든지 사음보 다 틀렸어. 음보 자체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2번은 최초의 이거부터 적자. 2번은요. 작자층을 봅시다. 작자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승려. 그다음에 아니면 신라 시대 때 유명한 게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자층이 승려다 보니까 뭔가 불교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불교적, 즉 종교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요. 한자의 음과 뜻을 뭐 하는 건데? 차용해서 우리말 어순대로 쓴 형식인 거죠.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향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향찰로 지어진 문학이다라고 해서 향가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영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알지? 그지? 바람. 그러면 이거는 한자로 쓰여진 거잖아. 근데 음과 뜻을 쭉 읽어보면 우리말 어순대로 읽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국문무당이니 한문문학이니 굉장히 중요하거든? 뭐? 국문문학입니다. 이거. 쌤, 한자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문문학 아닙니까? 아니라고. 왜? 음과 뜻을 쭉 읽어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 누이야 왜 가니? 잘 가라. 그냥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매력적인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나올까? 한자로 적혀져 있으니까 한문문학이다라고 나오면 박살이 납니다. 이거 한문문학 X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최초의 정형시입니다. 뭔가 최초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요. 그죠? 최초의 정형시입니다. 그러면 정형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형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 같은 경우는요. 몇 구체 몇 구체, 4구체, 8구체, 10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체다라고 하는 것은 줄을 나타내는 겁니다. 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행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4줄, 8줄, 10줄, 4행, 8행, 10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구체 같은 경우는요. 민요적 성격이 있어요. 민요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8구체라고 하는 것은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구체 같은 경우는 가장 뭔가 정제된 형식이다. 정제된 형식이다. 깔끔하게 좀 다듬어진 그러한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9체 향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회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범위를 잘 보세요. 19체 향가를 산회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9체 향가의 특징이 좀 중요하겠죠. 그 특징이 1번, 2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 두 개다. 그래서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게요.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좀 잠깐만 봐봐. 너희가 잘 적었으면 여기 감탄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이 감탄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살짝만 좀 적어드릴게. 야 감탄사야. 그러면 아, 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데? 자기의 정서를요 집약한 거겠죠. 감탄사는 원래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시상 시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3번 시상을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문헌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문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문헌이 있겠지요. 그치?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 봐. 균, 여, 전, 삼, 국, 사기일까 유사일까? 유사입니다. 그래서 균여전 11수 11개의 작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14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5개의 작품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 이제 4구체도 있고 8구체도 있고 19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균여전 같은 경우 균여전이 이 책 그다음에 삼국유사예요. 만약에 삼국사기라고 하시면 또 작살난다. 적어 두세요. 삼국사기라고 하시면 또 박살난다. 이해됐지? 죽음과 관련되는 향가. 웬만하면 이렇게 밀도가 좀 비슷한, 좀 결이 비슷한, 장르도 좀 비슷한, 상황도 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나오면은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뭔가 화랑을 추모하는 죽음을 관련되는 화랑을 추모하는 죽음과 관련되는 거잖아. 그치? 대상 자체는 혈육은 아니지만 요런 게 있거든요. 쌤 알아요. 찬기파란가요? 그거 아니고 찬기파란가 말고 모 죽지란가 추모하는 성격이 강한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죽음과 관련된 게 있어요. 단지 혈육은 아니라는 거. 화랑이죠, 화랑. 됐죠?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향가에 대한 특징이나 개념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까지 했는데 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좀 내가 따로 별표 친 것도 있지만 내가 뭐 x 친 거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 내가 가르치는 제자인데 걔가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있거든. 저는 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무조건 띄어야 돼요. 그러면
쌤, 저 10점 만약에 올랐어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르지, 쌤. 90점에서 10점, 100점 됐어요. 이거는 다르죠. 이건 다르지. 예, 이만큼 요렇게 10점이지만 그 밀도는 다른 거 알죠? 예, 진짜 다른 거 알지? 이거는 다른데 만약 60점이에요. 저 10점 올랐어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10점하고 20점하고 다른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저는 만약에 60점이야? 그러면 나는 한 90점대를 만들어야 돼. 한 방에. 그래서 20점, 30점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의 시각이나 저의 목표는요. 이 정도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팡 뛰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이런 학생이 있었어. 근데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5점, 6점, 10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기하는 걸 딱 봤지. 야, 너 필기하는 거 가져와봐. 일단 처음에는 그런 애들의 특징, 맨 처음 딱 앉았을 때는요 졸고 막 그렇습니다. 또 특징, 맨 뒤에 앉습니다. 맨 뒤에 앉으면요 일단은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공부를 좀 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지? 뭔지 알지? 왜? 긴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네 강의 잘 들어서 내가 최대한 많이 성적 올릴 거야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만 보더라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면 꾸벅꾸벅 조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요. 필기해라라고 하지. 내가 필기하지 않으면 걔도 필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인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말로 주저리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남는 게 없는 게 인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계속 필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내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보느라고 하면 나 필기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한 달 반이나 한 달 뒤에 보기 때문에 그 필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학생 같은 경우가 필기도 안 하는데 계속 내가 강조를 하니까 필기 끄적끄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필기를 했는 거 가져와봐 라고 성적이 하도 안 오르니까 물어보니까 필기하는 거 딱 보니까 이걸 복습을 안 하는 거야. X 치는 거 별표도 있죠.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니 말이야 니. 니 보고 하는 거야. 잘 들어라. 별표 치라고 하니까 요지라라고 앉았는 거야. 요지라라고 하지 않는 거야. 남자인지 알겠지? 요지라라고 이거 별표 쳐라고 하면 요지라라고 앉았는 거야. 야 씨댕 이거 별표가 눈에 보이냐고.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별도 안 보이겠다 지금. 맞잖아. 그러니까 별표 쳐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치라고 형광펜으로. 크게 치라고. 그래야 시험 가까이 갔을 때 복습했을 때 가성비가 높아지지. 함정 크게 치라고. 알겠어? 쌤 별표가 너무 많아요. 별표 졸라 많아야 돼. 졸라 많아야 돼. 왠 줄 아냐? 우리가 촉박하면 말이야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시험 기간 가까이 갔을 때 촉박하면요 뭐부터 볼래? 하나하나 꼼꼼히 볼 수 있어? 못 봐. 못 본다고. 마음도 급하고. 그때 뭐 별표를 많이 쳐놔야 별표 중심으로 볼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많이 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이거는 향가에 대한 특징이고요. 아, 쌤, 막 주저리 막 떠들었더니가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를 받을 데가 없어. 현장 강의하면 그대로 기를 받으면서 가거든. 애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근데 인강은요, 카메라를 바라보고 내 혼자 주저리 떠들기 때문에 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일단 향가에 대한 특징이 일단은 됐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한강 처리랑 함께 좀 쉬다가 뒤에 제막매가 들어가보도록 합시다.